공포 영화를 보신 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무서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공포 영화는 우리의 뇌와 감정, 기억 체계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위험을 감지하는 뇌의 경보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작은 소리나 어둠 속 그림자까지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영화를 본 직후뿐 아니라 며칠에서 몇 주까지도 지속됩니다. 오늘은 공포 영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놀라운 심리적 영향력을 과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는 순간 우리의 뇌는 마치 실제 위험에 노출된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뇌의 생존 시스템이 작동하는 매우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부분은 편도체라고 불리는 뇌의 경보센터입니다. 편도체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조직이지만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는 핵심 부위입니다. 공포 장면을 보는 순간 편도체가 강력하게 활성화되면서 위협 탐지 능력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평상시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미세한 변화도 잠재적 위험 신호로 해석하게 됩니다. 동시에 교감신경계가 즉각 작동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근육이 긴장됩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맹수를 만났을 때와 동일한 반응입니다. 뇌는 영화 속 가상의 위협을 실제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대량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위기 상황에서 집중력과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과도하게 예민한 상태로 만듭니다.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영화를 본 후에도 한동안 긴장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렇게 위험 모드로 전환된 뇌는 평범한 일상 자극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집에서 나는 작은 삐걱거림 소리를 침입자의 발소리로 느끼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사람의 움직임으로 착각합니다. 어둠 속의 옷걸이를 무서운 형체로 보이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대 효과와 미리 심기 현상입니다. 공포 영화는 우리 뇌의 특정한 이미지와 상황을 강력하게 각인시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미리 심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컴퓨터에 특정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귀신이 나오는 병원 장면을 본 후에는 실제로 어두운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영화 속 장면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뇌가 이미 그 상황에 대한 해석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흉가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을 본 후에는 오래된 집이나 어두운 장소에서 저절로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가위 눌림 장면은 특히 강력한 미리 심기 효과를 보입니다. 영화에서 수면 중 귀신에게 눌리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실제로 수면마비를 경험할 때 그것을 초자연적 현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원래 수면마비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신경학적 현상이지만 영화가 제공한 해석 틀로 인해 무서운 체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리 심기 효과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동합니다. 영화에서 본 특정한 소리, 특정한 상황, 특정한 시간대가 모두 뇌에 저장되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영화 속 세계관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됩니다. 공포 영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교묘하고 지속적인 영향 중 하나는 기억을 왜곡시키고 재구성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기억은 녹화기처럼 정확하게 과거를 재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적 과정을 거칩니다. 공포 영화는 감정적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뇌의 기억 저장 시스템에 깊숙이 각인됩니다. 특히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상황에서 형성된 기억은 더욱 생생하고 오래 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강렬한 영화 기억이 일상의 평범한 경험과 섞이면서 현실을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지하실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영화를 본 후 실제로 자신의 집 지하실에 내려갔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순간의 불안감이나 무서움이 과장되어 기억됩니다. 원래는 단순히 약간 어둡고 을씨년스러웠던 공간이 기억 속에서는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무섭고 위험한 곳으로 변화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 기억까지도 소급해서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갔던 평범한 기억이 공포 영화를 본 후에는 훨씬 더 무섭고 위험했던 경험으로 재구성됩니다. 당시에는 전혀 무섭지 않았던 상황도 현재의 공포 이미지와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기억 재구성은 점진적이고 미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영화에서 본 특정한 소리나 분위기가 실제 경험과 겹치면서 마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허구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상적인 공간들이 점점 더 무서운 곳으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고 즉각적입니다. 공포 영화를 본 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뇌가 여전히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영화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어둠 속에서는 시각적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상력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평소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집안의 소음들이 모두 위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악몽의 빈도도 현저히 증가합니다. 공포 영화의 강렬한 이미지들이 꿈속에서 재현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악몽이 며칠 또는 몇 주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가 공포 기억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꿈에 등장하게 됩니다. 가위 눌림 현상도 크게 증가합니다. 수면마비는 원래 렘수면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공포 영화를 본 후에는 빈도가 높아지고 더욱 무서운 경험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불안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수면마비 중에 환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야간에 자주 깨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얕은 잠을 자게 되면서 조그만 소리에도 쉽게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한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과정에서 공포스러운 상상이 다시 시작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공포 영화를 보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미있는 오락적 체험이 아니라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영화에 깊이 몰입할수록 뇌는 화면 속 상황을 마치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믿지 않음의 일시적 정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실제처럼 반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뇌가 정보를 처리할 때 실제 경험과 상상된 경험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각과 청각 정보가 생생하게 제공되면 뇌의 감각 처리 영역들이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활성화됩니다. 공포 장면에서 심장이 실제로 뛰고 손에 땀이 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몰입도가 높은 상태에서 영화가 끝나도 뇌는 즉시 일상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위협적인 환경에 있다고 판단하여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어두운 공간으로 이동하면 뇌는 영화 속 위험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벌어지는 공포 영화를 본 후 실제 병원에 가게 되면 평소라면 전혀 무섭지 않았을 복도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험한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뇌가 여전히 영화적 맥락 안에서 현실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계 흐림 현상은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몰입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며칠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아직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인지 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복 시청의 영향은 매우 복잡하고 양면적입니다. 같은 공포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반복 노출을 통해 공포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극도로 무서웠던 장면도 여러 번 보다 보면 점차 덜 무서워집니다. 이는 우리 뇌가 해당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위협 수준을 낮게 평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제된 환경에서 공포를 반복 경험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감정 훈련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전한 자극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도 스릴을 경험할 수 있어 위험한 취미나 행동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복적인 공포 노출로 인해 뇌가 지속적으로 과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고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기존에 불안 장애가 있던 사람의 경우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복적인 공포 자극이 불안 회로를 더욱 민감하게 만들어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과도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강박적 공포 사고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포 영화의 특정 장면이나 상황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믿음이 점차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복 노출을 통해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결국 비합리적 믿음이 형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 보는 공포 영화와 여럿이 함께 보는 공포 영화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집단으로 관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개인의 공포 반응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놀라운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감정 전염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고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크게 놀라면 그 긴장감이 순식간에 전체 관람객에게 퍼져나갑니다. 마치 파도가 번져가듯이 한 사람의 공포 반응이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특히 놀람 반응의 동조화 현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 장면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놀라게 됩니다. 설령 그 장면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변의 반응에 이끌려 더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는 우리 뇌가 사회적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집단 관람에서는 공포 반응 자체가 크게 증폭됩니다. 혼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면도 여럿이 함께 보면 훨씬 더 무서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장면이 실제로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집단 체험 후에 나타나는 기억의 변화입니다. 함께 본 사람들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기억이 섞이고 강화됩니다. 너도 그 소리 들었지? 우리 다 같이 놀랐잖아. 같은 대화를 통해 개별적인 경험이 집단의 공통 기억으로 재구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확증 편향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경험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는 모두가 같은 착각에 빠진 것일 수도 있지만 집단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더욱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한편 공포 영화의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정한 성향이나 상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취약한 그룹은 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도 걱정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공포 영화의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이들의 뇌에서는 위험 신호를 처리하는 편도체가 이미 과활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포 자극이 가해지면 정상인보다 훨씬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상상력이 매우 풍부한 사람들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영화 속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미지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되살아납니다. 특히 예술가나 작가처럼 시각적 상상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직 뇌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공포 자극에 노출되면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을 실제 가능한 일로 받아들일 위험이 높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포 영화가 기존 상처를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특정 상황이나 소리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려 예상치 못한 심리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리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거나
자아 감각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공포영화 시청 후 더욱 심한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포영화가 초자연적 해석을 강화하는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하나의 악순환 고리처럼 작동하여 결국 일상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현상들까지도 신비하고 설명 불가능한 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포 기억의 강화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공포영화는 감정적 강도가 높아 뇌에 매우 깊숙이 각인됩니다. 특히 초자연적 존재나 현상이 등장하는 장면들은 일반적인 공포 장면보다도 더 강렬하게 기억됩니다. 이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더 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두운 환경에서의 경계심 증가입니다. 공포 기억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조명이 부족한 공간에 들어가면 뇌 위험 탐지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시야가 제한되면서 상상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작은 소리나 움직임도 잠재적 위협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모호한 자극의 등장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시야 끝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등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들이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이런 자극들이 공포 상태의 뇌에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초자연적 해석의 적용입니다. 뇌가 이미 공포 영화에서 본 초자연적 현상의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마주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해석 틀을 적용하게 됩니다. 결국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도 귀신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개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포 영화가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긍정적인 효과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포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강한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빨리 회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감정적 충격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제된 공포 경험은 감정 조절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 실제 위기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흥미롭게도 공포 영화를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현실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침착함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 극한의 공포 상황을 간접적으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당황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공포 영화는 우리의 뇌와 감정, 기억, 수면 패턴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를 위험 모드로 전환시켜 일상적인 자극도 위협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강력한 미리 심기 효과를 통해 특정 상황에 대한 해석 틀을 제공합니다. 기억을 왜곡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집단 관람 시에는 이런 효과들이 더욱 증폭되고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현실적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공포 영화를 본 직후에는 어두운 장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뇌가 아직 위험 모드에 있는 상태에서 자극이 적은 환경에 노출되면 상상력이 과도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취침 전 시청은 가능한 한 자제하십시오.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악몽이나 가위 눌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위 눌림을 경험하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신경학적 현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화를 본 후 불안감이 심해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시청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범한 체험을 즉시 초자연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먼저 합리적인 설명이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